반갑습니다. 알로이 수압시험, 상수도 수압시험이죠. 요거는 상수도 갈로뿐만 아니고 오수 갈로 있죠. 압송하는 것, 압력을 주어서 보내는 오수 갈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갈로 수압시험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1교시 용어정의 설명 문제는 한 페이지 분량 22줄 또는 22줄보다 조금 더 많이 한 페이지 반 분량 정도 기술하시면 되는데, 한 페이지 분량에다가 너무 고급스러운 내용들을 기술하려고 너무 고수들이 하는 거 있죠. 너무 고수들이 하는 그런 방법들, 이 한 페이지 분량에 많은 내용을 꾸겨 넣고 싶어 가지고 조금 고급스러운 단어들을 너무 단어를 나열식으로 너무 해도 사실은 조금 그렇게 재미가 없는 그런 답안지가 됩니다. 너무 답안지 쓰는 기교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겸손하게 있는 그대로 이 용어 정의를 내리고 그 용어 정의에 대한 어떤 공부한 내용을 적절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 기술사 시험 1등 할 일은 없죠. 만약에 50명 뽑으면 49등 해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잘 만들어진 모범 답안에 필 꽂히면 안 되십니다. 그렇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실제 답안지 모범 답안처럼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잘 치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은 뭔가 하면은 국가건설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자, 요즘은 이제 국가건설 기준으로 해서 기준화되어 있죠. 코드화 되어 가는 추세죠. 그래서 상수도 수압시험 및 수압검사라는 2017년도 8월 달에 제정된 내용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내용을 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이런 한 페이지나 한 페이지 반 분량을 서브노트 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다른 사람이 해준 이 한 페이지 분량 가지고 암기하려고 던지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자료를 찾으셔 가지고 확인샷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쭉 보면은 제일 먼저 이런 형태로 먼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료를 한번 발췌를 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쭉 좀 길지만 쭉 해보시고, 오늘 국가건설기준 KSC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금 풍족한 어떤 자료 정리를 한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비로소 답안지 용지를 꺼내 들고, 답안지 용지는 22줄로 되어 있죠. 꺼내 들고 이제 답안 분량에 맞도록 기술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정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수압시험의 정의 이런 식으로 내려주시고, 갈로 내에서 수압을 이용한다. 수압시험이니까 당연히 수압을 이용하죠.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수압을 이용한 시험이죠. 그래서 갈로 이음부의 수밀성, 누수 상태, 그다음 안정성은 갈로의 어떤 변형이나 이상 유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파손 등 균열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이다.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제가 아주 오래 전에 약 한 30대 초반, 제가 한국수자공사 근무할 때 구미공업기지 제3단지에서 공사감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전라도 군산 쪽에 닥탈 주철관 공장이 있어가지고 공장 검수까지 갔다 왔는데, 그 당시에 닥탈 주철관을 매설을 하고 수압시험도 했는데 수압시험도 무사히 잘 통과했습니다. 근데 갈로를 통수하는 과정에서 갈로의 일부가 종방향으로 찢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수도 이 간들은 어떻습니까? 시공 후에 이러한 수압시험이 엄청 중요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수압시험을 하는 어떤 개념도 하나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그려보시면 쉽습니다. 이 그림 유심히 보시면 되게 잘 그렸죠. 이거 제가 한글에서 마우스로 그린 겁니다. 뭐 캐드로 그린 것도 아니고 한글 마우스로 이런 그림을 제가 그립니다. 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기능도 저한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수압 시험을 할 때 적용 압력, 그 다음 시험 전 준비 사항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수압 시험은 어떻습니까?
갈로 중 가장 낮은 부분에 최대 정수도 1.5배 정도 걸리게 한다. 요거에 규정 수압이죠. 그 다음에 자, 갈로 수압 시험을 하기 전에 임시로 대미호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자, 물이 주입되어 가지고 압력을 가했을 때 갈로가 이동되는 것을 방지해 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수압 시험 전에 닥터를 추측하는 경우에는 수압력 때문에, 물의 압력 때문에 자, 내부 모르타르 라이닝 면에 물이 침투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관 전에 내부 도장 이런 거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수압 시험 하기 전에 이런 세 가지 정도를 염두에 두고 한다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수압 시험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는 수압 시험, 수압을 상승시키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수 물을 넣습니다. 자, 우리 현장에 제가 아직도 일이 덜 끝났는지 조금 시끄러운 소리가 들어갔죠. 자, 충수하면서 관내 공기를 배제하기 위해서 24시간 정도 방치를 합니다. 방치를 하면서 24시간 후에 관내 공기가 완전히 모두 빠져나갔다고 생각되었을 때 비로소 수압을 상승시킵니다. 규정 수압까지 상승시킵니다. 규정 수압은 이런 것이 되겠죠. 최대 정수도의 1.5배 정도. 그리고 나서 합격 기준은 압력 강하치가 규정 수압을 건 상태에서 1시간 동안 유지했을 때 압력 강화가 0.02MPa 이내에 들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즉 0.02MPa를 초과하면 안 된다. 그 다음 누수량은 어떻습니까? 강경 10mm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장 1km에 대해서 하루에 50 내지 120L 정도의 누수량이면은 만족한다. 이내에 들어오면은 합격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기준들은 뭡니까? 과거 자료하고 지금 자료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2017년도 판 국가 기준을 보고 제가 따끈따끈한 자료를 가지고 구성했기 때문에 아주 정확도가 99.9%, 순도 99.9%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압력 유지 시험이라고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일반적인 수압을 상승시키는 시험을 못하는 경우에는 자, 압력을 유지시키는 시험, 즉 일반적인 수압 시험을 실시 불가할 경우에는 사용 수압까지 가압하고 수압의 시간적 변화를 고려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기준은 0.5MPa의 수압으로 10시간 정도의 경과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강경이 아주 큰 경우 수압 시험기에 의한 방법, 테스트 밴드 수압 시험이라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언제입니까? 강경이 여기서 빠져 있는데 800mm 이상인 경우에는 수압 시험기에 의한 테스트 밴드 수압 시험을 한다. 자, 기준은 0.5MPa 이상에서 5분간 유지를 하고 0.4MPa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하고 0.4MPa 이하가 되면은 테스트 밴드를 다시 접합하고 시험을 실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수압시험 결과 보고서 항목이죠. 자, 수압시험을 하고 나면은 자, 수압시험을 한 결과를 어떻습니까? 데이터 시트를 만들고 그 결과표를 제출해야 되겠죠. 그 제출 내용에는 이음의 번호, 시험 연, 월, 일, 몇 시 몇 분, 시험 수압 몇 킬로 정도, 시험 수압 5분 후의 수압 기록치, 자, 요 내용들을 보고를 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적절한 시험 양식이 있죠. 그 양식을 가지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그 양식들이 수압시험 데이터 시트, 그 다음에 결과표가 되겠습니다. 자, 용어 정의일수록 제가 항상 강조하죠. 결론을 맺어야 된다. 평가. 자, 갈로 수압 시험으로 갈로의 누수가 없고 안정성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통수할 수 없죠. 상수도 갈로인 경우에는 통수 전에 필히 간 내부를 충분히 세정하고 소독을 완료한 후에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경우 급수를 개시해야 된다 하고 끝을 맺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국소장공사 재직 시절에 갈로 사고가 발생합니다. 갈로 사고, 갈로가 파손됐을 경우에 특히 닥타일 추출가는 경우
갈로를 보수하고 나서 물을 통수하면은 기존의 갈로 속에 있는 이 스케일들하고 이 스케일들 속에 각종 흙탕물들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비어 있다가 새로운 물이 들어가면서 이 닥타일 주철관 주변에 있는 이 토립조들 끌고 나가서 수영가에 약 거짓말 보태 가지고 약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 흙탕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갈로를 통수할 때는 세정을 하고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합격 기준이 나왔을 경우에 비로소 급수를 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어 정리 내용은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수업을 다 하셔가지고 다음 시험에 대비해서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시험 문제를 만났으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이 서브노트만큼 아주 잘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 혹시라도 이러한 수압시험을 해봤더라면은 이 수압시험 장치를 그려주고 그 다음에 수압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는 상식만큼 적어주고 그 다음 더 이상 적을 게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갈로를 공사하고 나서 갈로 검사하는 요령들이 있죠. 연막시험이라든가 CCTV로 촬영을 한다든가 이런 다른 어떤 갈로 검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충해서 적어주셔도 불합격, 합격에 있어 가지고 합격하는데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답안지라는 것은 모범 답안처럼 완벽하게 적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이런 모범 답안이 너무 좋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